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9주차 1강입니다. 뭐 사실은 좀 전에 8주차 2강을 찍고 8주차 3강 대면 수업 분량을 남겨놓고 다시 이제 9주차 1강 수업으로 넘어온 거죠. 그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웅의 시대를 접어들어서 페르세우스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벨레로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세우스, 아테네 영웅인 테세우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영웅, 펠로폰네스 반도 쪽에 있는 아르고스의 영웅이고, 두 번째 나온 벨레로폰은 코린토스,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스 반도 사이를 잇는 지협에 위치하고 있는 코린토스라는 항구 도시에 물론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인데, 그 지역의 영웅이었던 벨레로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 얘기입니다. 아테네 영웅에서 왕이었던 테세우스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테네 왕이었던 아르게우스의 뭐라고 할까요? 여행길에 얻은 아들인데, 아들이 생겼는지 몰랐고, 혹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를 찾아와라 뭐 이러고 신표를 남기고 떠났는데, 테세우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테네로 떠나면서 아테네에 도착하기까지 모험을 겪음으로써,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모험의 길을 떠나는 얘기, 중간에 몇 괴물들을 퇴치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괴물들의 얘기가 이제 이어질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난 괴물은 크롬미온의 암퇴지입니다. 근데 여기 테세우스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헤라클레스에 등장하는 괴물들보다 덜 괴물 같아요. 사실은 가축들이잖아요. 퇴지. 멧돼지도 아니고 암퇴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일찌감치 사나운 괴물들을 다 물리쳐서 개명한 세상이 된 덕분에 좀 약간 이상한 정도, 그런 정도의 괴물들을 퇴치하게 됩니다. 크롬미온의 암퇴지를 이제 퇴치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괴물이라기보다는 악당이죠, 악당. 코린토스 지협. 아까 얘기했던 벨레로폰의 고향이었던 코린토스 지협의 데야사나이라고 이제 강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상대방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어다가 자기 발을 씻기다가는 그 절벽 끝에서 이제 발을 씻기게 하고는 가슴팍을 발로 차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절벽 아래에는 이제 거북이가 있어서 받아먹었다라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래, 엽기, 변태 그런 괴물이에요. 스케이론. 그래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이런 악당들에게 하는 방식은 그들이 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이해는 이. 그렇죠?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줬고, 엘레우시스, 그러니까 코린토스 지나서 아테네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가다 보면 엘레우시스라는 곳이 있죠. 데메테르 여신 얘기할 때 엘레우시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 여신이 페르세폰을 찾으려다가 이곳에서 환대를 받고 뭐 이런 등등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다라는 얘기 했었던 그 엘레우시스입니다. 그 엘레우시스에는 케르키온이라는 씨름꾼이 있었는데 이곳의 왕이기도 했어요. 씨름을 좋아해 갖고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붙들어다가 이제 씨름하고 죽이고 뭐 이랬던 거죠. 이 케르키온도 똑같은 방식으로 씨름을 해서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 그 아이게우스 왕 곁에는 새로운 왕비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메데이아입니다. 이 메데이아는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될 텐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뭐 그리스 신화 최대의 악녀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악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녀이기도 하고, 이 메데이아가 이제 마녀이기 때문에 그 페르세우스, 아니 그러니까 테세우스, 도착한 테세우스를 보고 바로 아이게우스의 친자임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게우스 사이에서 이미 메데이아는 아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죠, 테세우스를. 그래서 테세우스에게 모험을 맡깁니다. 마라톤에 라는 볼판, 아시죠? 마라톤 아시죠? 그 마라톤 경기가 있게 된, 연유가 됐던 페르시아 대군을 아테네인들이 이 벌판에서 만나서 황산벌 같은 거죠. 물리쳤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로 달려간 전령이 40.19km를 달려서 뭐 승전보를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달려간 전령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령은 어디로 갔냐면 스파르타로 갔습니다. 스파르타는 엄청 멀어요. 아테네는 가까운 벌판이고, 황산, 그러니까 뭐 계백 장군이 백제에 있었던 황산벌에 싸운 것처럼 아티카 지방에 있던 마라톤에 싸운 거고, 이 스파르타는 거기서 한참 떨어지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는. 거기서 또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내부에서는 그걸 또 기리는 장거리 마라톤 대회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마라톤에 이제 미친 황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황소를 잡아라라는 미션을 내리죠. 근데 이 황소가 사연 많은 황소였던 겁니다. 얘기를 좀 풀어주면, 앞으로 계속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더 풀어줄 얘기인데, 좀 갑자기 지역은 생각나는데, 그 황금 양털을 가지러 아르고호의 배를 타고 아르고호라는 배를 타고 이아손이 콜키스죠.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지러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아르고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황금 양털은 원래 이아손의 고향에 관련이 있었던 것인데, 그 황금 양이 아이들을 태우고 콜키스로 가는 바람에 그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황금 양털이.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는 또 미션을 받고 이아손이 갔고, 거기에 그곳에 콜키스의 왕녀가 메데이아입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보고 반해서 이아손을 도와서 황금 양털을 가지고 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메데이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메데이아예요. 그 메데이아가 이아손이랑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아손이 코린토스였을 거예요. 그게 코린토스의 왕녀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메데이아랑 이미 아들 딸 낳고 살고 있었는데도 정략 결혼이었던 건지 메데이아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메데이아가 분노하여 이아손의 두 아들 딸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 딸이기도 한데. 그리고 마침 그곳에 들렀던 아이게우스에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했고, 그것에 청을 들어줬던 아이게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데이아가 이아손의 아들 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아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코린토스의 왕녀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덩달아 죽게 되면서 그 코린토스인들에게 이제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니까 뱀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아테네로 와서 아이게우스에게 안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의 왕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테세우스에게 마라톤의 황소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황소가 또 어떤 사연이 있냐면, 에우로페 아시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크레테로 가서 미노스를 낳았고, 그 미노스 왕이 그 외에 이제 형제가 둘이 더 있었는데, 라다만티스를 비롯한 형제가 둘이 더 있었는데,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왜 네가 꼭 왕이 되어야 되느냐는 왕이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붙었고, 그래서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당신이 나에게 심표를 보여주시면 그 심표를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황소를, 아름다운 황소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왕권 분쟁을 종식시켰는데 그 황소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마국 안에, 외양간에 넣어서 그 씨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신의 선물은 늘 그 앙화가 있습니다.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왕비 파시파이가 그 황소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시파이가 어떻게든 저 황소와 정을 맺고 싶다. 근데 그 크레테에 와 있던 아테네 유명한 장인, 물건 만드는 명장 다이달로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이달로스라는 인물은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뭐 옛날에 공상과학 만화 영화 보면 미친 과학자 있잖아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과학이면 모든 짓을 해. 과학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선악을 가리지 않아. 뭐 그런 인물이야, 다이달로스는.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푸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 같아요, 보면 신화적으로. 다이달로스는 그래서 파시파에게 암소 모형을 만들어 줍니다. 속이 비어 있는 암소 모형을 만들어 갖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황소가 살아있는 암소인 줄 알고 그 암소랑 정을 통하게 되고, 그 사이에 미노타우로스라는, 미노스의 황소란 뜻이에요. 반인 반소, 괴물이 나오게 되죠. 이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격인 그 황소가 나중에는 또 포세이돈이 그 황소를 미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바로 그 황소를 잡아오라는 미션을 받았고, 나중에 나올 거야, 에우리테우스로부터. 그래서 그걸 잡아왔는데 그 에우리테우스라고 하는 헤라클레스의 사촌격인 이 왕은 심약해서 그 괴물들을 뭐 마주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시켜놓고 막상 잡아오니까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황소가. 여기요. 그 황소를 이제 테세우스가 잡아오기라고 했고, 테세우스는 그 황소를 잡아옵니다. 테세우스가 돌아오자 이번엔 다른 관계를 꾸며서 아이게우스를 이제 꼬드긴 거죠. 저 사람이 당신의 왕위를 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약을 준비해서 아이게우스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이렇게 테세우스에게 독약이든 술잔을 속여서 넘겼는데, 넘기면서 보니까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칼이 자기가 준 칼이었던 거죠. 그래서 잔을 탁 치어서 떨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상봉을 하는 거죠. 메데이아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랑 도망가서 나중에 또 얘기가 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신화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바로 크롬미온의 암퇴지, 퇴진지, 손지, 마라톤의 황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뿔이 없으니까, 그죠? 뿔은 안 보이죠, 이게? 확대를 해볼까요? 뿔 같진 않죠. 요거는 기원전 435년에서 415년 사이에 레드 피겨 베이스라고 해요. 레드 피겨라는 게 적색상, 붉은 빛이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레드 피겨라고 하고, 요거는 뭐 바소라는 화가의 모양인데 500년부터 기원전 500년부터 470년 사이 작품으로 보이고, 여기 이제 그 레슬링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케르키온, 엘레우시스의 왕이었던 케르키온을 레슬링으로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레슬링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아테네 근처 그 프로크루테스 얘기를 했나요? 안 했는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뭐 아테네 근처 지역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프로크루테스 침대 여기 나오네.
앞에 프로크리테스 침대가 빠졌네요. 앞에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잠깐 앞에 볼까요? 프로크리테스 침대가 빠졌군요. 유명한 얘기가 빠졌을까? 요 전에 그러니까 엘레우시스 다음이죠. 엘레우시스 다음에 프로크루테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프로크루테스는 여기 이제 아테네 지금 지명사가 안 나는데 나중에는 아테네의 그 도시 안으로 편입됐던 곳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악당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역시 붙잡아다가 그 침대 자기 갖고 있는 침대에다 눕혀갖고 자기 침대보다 발이 키가 작으면 그 몸을 늘려갖고 거기다 맞추고 그러니까 막 팔다리 부러뜨리고 목 부러뜨리고 막 이래갖고 잡아 느리고 또 자기 침대보다 길면 그걸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크루테스 침대라고 서양 속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혈령 비혈령 자기 기준에다 모든 걸 맞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프로크루테스는 느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느리는 사람. 보통 이제 거한이었을 테니까 일반 사람들은 키가 작았겠죠. 이렇게 다 키를 잡아 늘렸겠죠. 그래서 똑같이 프로크루테스도 그렇게 처치했던 얘기인데 그게 한 줄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조금 요 표시가 지금 그 지역 표시인데 지역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까먹었고요. 이게 프로크루테스 옆에 침대가 보이시죠? 프로크루테스 붙잡아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테세우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 이거는 기원전 470년에서 460년 사이 목이 있는 암포라, 목이 있는 암포라 양쪽. 이건 그 킬릭스라고 가끔 나왔던 잔이죠. 그러니까 얕은 술잔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이 은을 여기다가 이렇게 상감으로 붙인 것 같아요. 마라톤의 황소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있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건 누구더라? 윌리엄 러셀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1910년 작품. 자, 저기 있는 여인이 메데이아 독배를 건네고 있는 메데이아의 포즈가 아주 뭐 당당하면서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메데이아의 모습이고 약간 뭔가 궁금한 것 같은 아이게우스 왕의 모습, 테세우스. 뒤에 이거는 일장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세우스의 또 유명한 모험담이라면 당연히 미노타우로스 얘기죠. 좀 전에 나왔던 그 마라톤의 황소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마리가 된 거죠. 그 당시 테세우스가 이제 그 아테네 아이게우스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왕자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아테네에는 뭐 흉사가 있었던 거죠. 매년 또는 9년 뭐 전승이 좀 다른데 크레테의 젊은이들을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바친다. 그 미노타우로스가 탄생하니까 이제 신들의 저주인 건데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미노스 왕이 신탁을 물었더니 왕궁을 짓고 미궁을 짓고 인간을 먹이로 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비린토스라고 합니다. 라비린토스 미궁이라는 뜻이 됐는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그 아까 얘기했던 나이달로스 그 아테네 출신의 명장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을 먹이를 주는 괴물의 집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 황소가 짝을 짓게 만드는데 중매도 서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상황이. 근데 뭐 이제 해석은 역사적으로 해석할 방법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크레테가 강국이었고 고대 왕국이 있었던 곳이고 이게 원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벌써 한 3000년 전부터 문명이 있었고 기원전 1700년쯤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한번 그 왕궁이 묻힌 적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그 왕궁을 지금 재건해낸 것인데 굉장히 화려한 왕궁이 있어요. 이따 보여주겠지만 사실은 이 미궁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크레테 섬의 크노소스라는 곳이 말하자면 거기서 가장 큰 도시 국가인데 또는 뭐 수도인 셈인데 그 크노소스의 궁이 있었습니다. 크노소스 궁. 근데 그 궁이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구조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미궁이 이 크노소스 궁을 얘기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신화상으로 보면 왜 젊은이들을 바치게 됐느냐. 아이게우스가 아테네 왕으로서 판 아테나이아 축제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운동 경기가 같이 있는 건데 아테네 여신을 기리는 아테네 축제인 거죠. 그 경기에 참가했던 사람으로 첫 우승자가 미노스의 아들이었어요. 안드로케오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테네인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대 첫 우승자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되니까 그걸 시기해서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게 아니라 뭐 아테네 귀족들 뭐 귀족 젊은이들 뭐 이렇게 있겠죠. 마라톤의 황소를 잡아오게 해서 죽었다거나 또는 여기서 우승을 차지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라이오스 왕의 장례식 기념 경기. 라이오스 왕 누구냐 또 오이디푸스의 친부. 오이디푸스에 의해서 자기 자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라이오스 테베의 왕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념 경기에 가다가 원한을 품은 자들이 매복했다가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게 해서 미노스가 그 책임을 물어 아테네를 쳐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성이 길다 보니까 함당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들께 빌어서 아테네에 질병과 기근이 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가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건이 강화조약의 조건이 처녀 총각 7명씩을 곡물로 미노타우스에 먹이로 바쳐라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시점이었고 이게 뭐 매년이었으면 또는 9년 나도였으면 그 바칠 즈음에 테세우스가 이제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가 여기 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기가 자원했다라는 멋있는 설과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를 아껴서 테세우스는 빼고 추첨을 하려고 했더니 항의를 받아서 같이 껴서 추첨을 했던 추첨 결과 뽑혔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미노스 왕이 와서 직접 재물들을 고르는 가운데 테세우스가 꼽혔다라는 설도 있고요. 자, 역시 이것도 어디다? 폼페이 또는 폼페이가 요즘 이제 이탈리아 발음이고요. 폼페이우스 이 라틴 발음이고 그래서 이 왕비 파시파에게 이 황소 그러니까 암소죠. 암소 모형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 설명을 하는 중일 테고 이 옆에서 조그만 아이가 여기 있는 거는 얘는 이제 이카로스 다이달로스의 아들로 같이 따라와서 아버지 작업장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판 아테나이아를 그린 그림은 없어서 이건 이제 뭘 그린 거냐면 이게 제1회 올림픽 경기였을 거예요. 구텐베르그 벽작에 의해서 근대에 재건된 올림픽 경기 제1회 올림픽 경기를 사진도 아니고 이건 아마 그림으로 그려놨던 것 같은데 뭐 화감에 이런 건 못 찾았고요.
파나테나 경기라는 거는 기원전 566년부터 해갖고 AD 3세기까지 이어졌던 경기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경기의 어떤 신화적 기원을 설명한 거고요. 아까 나왔던 그 파시파의 요거는 베티우스의 집 카사데이 베티 거기에는 벽화고요. 아까 이거 메리 에반스라는 사람이네. 메리 이반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1890년 제1회 올림픽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자주 나온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입니다. 그 라비린토스 미궁 안에서 아테네 7명의 처녀와 총각들이 미노타우루스가 언제 나타날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게 아마 테세우스겠죠. 테세우스가 미노타우스를 죽일 태세를 하고 있어요. 구스타프 모로의 그 작품은 1855년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미로의 한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요. 메이즈 러너라고 왜 영화 있었죠. 거기도 미로가 나오던데. 요 그림이 이제 아테네를 공략하고 있는 미노스 왕을 그린 겁니다. 프리즈 다테네즈 바르 미노 이렇게 돼 있는데, 불어로 돼 있는데, 이거 재밌는 거는 이 화가 이름이 고유명사로 주어져 있지 않고요. 카소니 캄파니아라는 곳의 대가, 카소니 캄파니아의 대가, 이 마을 이름인데 그 마을에 비슷한 화풍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동일한 화가의 작품일 거라고 추정하고 붙인 이름이에요. 1510년에서 15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 전체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일부분만 확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크노소스 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층수도 많고, 그리고 단일 건물도 아니고 여러 개의 건물들이 여러 가지 조감도를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지금 복원이 돼 있습니다. 가보면 뭐 놀이공원상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복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계에서 이런 거 하면 욕 먹거든요. 한번 복원을 잘못해 놓으면 옛날 형태를 회복하지 못하는데, 이 누구들 에반슨가 하는 고고학자가 했는데 너무 심하게 복원을 해서 자기 상상을 가미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관광객 유치의 꿈이 있었겠죠. 뭐 그건 성공했어요. 엄청난 관광객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라톤의 황소를 길들이는 테세우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카를르 반루라고 꽤 유명한 화가죠. 1730년경에 그린 그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테세우스에서 이제 크레테 섬에 가게 됐는데, 도착한 테세우스를 보고 또 역시 사랑에 빠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리아드네라는, 역시 미노스 왕의 왕녀죠. 아리아드네가 이제 테세우스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낭랑공주 호동왕자 아시죠? 그런 테마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아리아드네가 또 다이달로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잘생긴 청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남자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다이달로스가 자기가 미국을 만들었으니까 왜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이 또 해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실뭉치하고 칼을 줘요. 칼은 뭐 그냥 무기로 사용하는 것일 테고, 실뭉치가 뭐냐면 입구에다가 실의 끝을 걸어놓고
그 미궁을 따라 들어가서 미노타우스를 해치운 다음에 다시 그 실을 따라서 돌아오면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안에서 헤매지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어로 라이트 파덴데 아리아드네라고 합니다. 라이트 아리아드네의 실마리. 뭐 우리말도 실마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뜻이 되지만 신화랑 묶여서 라이트 파덴데어 아리아드네 그러면 실마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설들이 있는데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황소를 때려잡는 건 맨주먹으로 때려잡아야 좀 맛이긴 하죠. 최배달처럼. 뭐 동물학대는 아니고요. 신화가 그렇다는 얘기고. 또는 뭐 테세우스가 빛이 나는 관이 있어 갖고 그걸로 어두운 길을 밝혔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또는 스스로 그 관을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스스로 얻은 관을 갖고 길을 밝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테세우스가 이제 미궁에서 살아 돌아오니까 미노스가 너 뭐 하는 놈이냐 뭐 그랬겠죠. 근데 뭐 요새는 뭐 하는 놈이냐고 묻지만 옛날에는 출신 성분을 묻는다면 네 아버지는 누구니 뭐 하시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미노스는 자기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이 뭐 이런 거겠죠. 인간의 자식이 이런데 테세우스가 자기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형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포세이돈의 아내 암피트리테가 이제 그 네레우스 바다의 노인 네레우스의 50명의 딸 중에 하나죠. 암피트리테의 접대를 받고 아름다운 관을 얻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관과 관련된 또 얘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는 뭐 미노스가 곱게 보내줄 리가 없으니까 테세우스 아리아드네는 그 몰래 도망쳤다 이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재밌는 얘기는 또는 기구한 얘기는 중간에 기착지 중에 낙소스 섬이라고 있는데 낙소스라고 하는 뭐 고전음악 유명한 레이블도 있습니다. 낙소스 섬에 아리아드네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연도 또 신들이 헤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신탁으로 헤어지게 했다. 또는 아리아드네 도움은 받았지만 사실은 아리아드네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쪽. 또는 이미 아리아드네가 임신 중이어서 배멀미를 하는 바람에 잠시 하선했는데 바람에 배가 밀려난 바람에 생이별을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게 뭐 꼭 새드 엔딩은 아니고요. 마침 디오니소스가 이 섬에 있다가 이 아리아드네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서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됩니다. 뭐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제 이 낙소섬엔 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남아 있어갖고 그 아리아드네가 해산하는 장면을 그 섬의 아낙네들이 이렇게 재현하고 그걸 따라가는 행렬, 뭐 이렇게 신화와 관련된 제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제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신화가 얘기가 짜맞춰졌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유명한 관련된 이야기가 보통 이 배는 뭐 죽으러 가는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치고 갔다가 돌아오는 배니까 검은 돛을 달고 갔던 배인데 이번에는 테세우스가 뭐 살아 돌아오겠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왔으니까 다른 돛을 줬다는 거. 흰 돛 또는 뭐 진홍빛 돛을 주고서 테세우스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걸 달고 돌아와라 라고 했고, 아이게우스는 아들을 못 얻다가 만일년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얻어서 얼마나 아들이 귀하고 느껴졌을 텐데, 그래서 보내고 나서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 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배에 돛이 여전히 까만색. 그러니까 뭐 테세우스가 좋아서 까먹었는지 아니면 아리아드네를 두고 오는 바람에 심란해서 까먹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절망한 나머지 아이게우스가 그 바다에 절벽에서 보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아이게우스의 바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에서 보이는 바다는 발트해인가 그렇죠? 맞을 거요? 자신 없네요. 하여튼
똑같은 지중해 바다지만 자기 나라에서 보이는 바다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에게해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안 싸우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동해다 무슨 일본해다 그러고. 근데 이 얘기들도 그 신화에 자주 등장하고, 내가 전에 얘기했던 제임스 킹 얘기처럼 새 왕이 등장하면 전 왕이 죽는다. 낯선 이가 도착하자 왕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제임스 킹 얘기할 때 그 하와이 신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힘과 토지 생산력을 연관짓던 사고방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계속해서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자, 그래서 뭐 이 아리아드네와 관련된 이제 낙서수험이 아리아드네라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 오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912년에 초연한 작품인데 16년에 개정판이 나오고 16년 개정판이 더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20세기 초반의 현대의 장면과 그 다음에 그 낙소섬 및 아리아드네 고대 그리스 신화의 그 장소와 두 개를 중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뭐 내가 들은 얘기로는 1910년대에 어느 저택에서 이 낙소섬의 아리아드네라는 오페라를 연출하는 얘기를 다룬 오페라,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직접 보질 못해갖고.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낙소섬의 아리아드네. 자, 이 그림 멋있죠? 예. 우리 자주 나오는 그림, 워터하우스의 그림입니다. 영국 사람. 아리아드네가 나른하게 낮잠을 자는지는 몰라도 저기 이제 아테네로부터 배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항구 쪽에서 보이고, 아리아드네 발치에 표범이 있어요. 뜬금없이 표범일까 싶은데, 이 표범이 이제 그 디오니소스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수. 디오니소스가 표범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표범이 그리스어로 판테르입니다. 펜서 아시죠? 뭐죠? 마블 애니메이션인가요? 여기 나오는 펜서. 판테르라고 원래 모든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표범이 저기 있는 것은 아리아드네 나중에 결국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겠죠. 이거는 이제 아리아드네가 붙어서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나머지 아테네의 처녀 총각들이 여기 있고, 이 둘의 사랑 얘기니까 에로스가 또 앞을 인도하고 있죠. 테세우스가 곤봉 몽둥이를 들고 있는 표정 상태 있고, 아리아드네 실마리 라이트파덴 아리아드네가 여기 손에 쥐어져 있고요. 그죠? 샌달로스를 신었어요. 이 작품은 칼 슈룰란트, 독일 사람이네. 칼 슈룰란트의 작품이고 1811년 작품입니다. 이건 또 다른 작품. 여기 이제 역시 이제 실뭉치를 들고 있고 칼을 갖고 있죠. 여기는 이제 그 미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장 바티스트 르노. 또 날짜를 안 잡아놨네. 예. 역시 이건 아리아드네가 시를 이렇게 쭉 펼쳐 있는 장면이겠죠. 이건 화병 그림인데, 이거는 기원전 500년경 작품이고요. 브리세이스라는 화가라고 합니다. 500년에서 450년 사이네요. 자, 이게 아리아드네를 버리는 장면인데, 요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테세우스일 테고, 작은 배 이쪽에 누워 있는 거는 아리아드네일 텐데, 여기는 또 누굴까요? 또 하나의 여인이 떠 있죠. 이 작품은 벤베노트 티시의 작품이고, 여기는
작품 연도는 없고 이 화가는 1481년에서 1559년 사이에 화가입니다. 벤베누토 티시.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제 쓰러져 자는 모습이 있고 여기도 또 여인이 하나 더 있고 근데 이 테세우스를 지금 두 병사가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있고 테세우스는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화가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좀 다른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좀 버리고 가는 모습이고 그죠? 여기는 마지못해 헤어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테세우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고 여기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겠죠.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겠죠. 적어도 이거는 그러니까 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여인이 왜 하나 더 있느냐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중에 테세우스가 이 미노스 왕이 또 다른 딸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몰래 둘이 도망간 건데 미노스가 다시 테세우스랑 화해를 했을 리는 없고 처음부터 도망갈 때 아리아드네 말고 다른 왕녀도 데려왔다는 거죠. 페드라, 파이드라, 예. 파이드라라는 왕녀도 같이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녀랑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화가들이 다 그림을 저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또 하나의 자매를 아리아드네 자매를 그려놓은 거고요. 이 그림도 멋있죠. 상당히 장식적이기도 하고 정서도 그렇고 이거는 에블린드 모르간 1877년 이름을 봐서는 뭐 영국 사람 같죠? 시리에 잠긴 버림받고 시리에 잠긴 아리아드네 아주 크게 화면에 잡고 그죠? (1877년) 작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낙소수 섬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이건 이제 옆섬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방파제를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방파제고 이건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티치아노의 그림이고 바코스와 아리아드네입니다. 이 그림이 되게 재밌는데 무슨 서로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아리아드네는 멀어져간 배를 보다가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오니소스 일행이 나타나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린 장면이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여기 표범이 있죠.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는 디오니소스대로 이 마차를 타고 있다가 아리아드네를 보고 반해서 깜짝 놀래서 내려오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뭘 던지고 난 끝인 것 같죠? 그래서 저 던지게 저쪽에 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자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는 이 귀여운 꼬마 아이의 발이 염소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티로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신도 바코스의 여신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따라오고 있고 아마 이 실레노스일 거예요. 취한 노인네 얼굴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산짐승의 넓적다리를 뜯어낸 이것도 실레노스 아니라 사티로스 같아 보이긴 하는데 뱀들을 이렇게 칭칭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낙소스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네. 크레테에서 이게 이제 고대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나침반이 없으니까 그 육지가 안 보이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항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섬들을 이어서 항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아테네로 가려고 하는 거 있겠죠. 이렇게
그 중간에 기착지 낙서수 꽤 큰 섬이죠. 크노소스가 이쯤에 있는데 표시가 안 되나? 예. 이것도 마땅한 그림이 없었고 요즘 그림을 그렇습니다. 검은 돛을 달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절망한 아이게우스 왕. 이거는 파나이오티스라는 이름이에요. 파나이오티스라는 사람인가 본데 니비언트 아트라는 아마 뭐 그 사이트, 그러니까 아마추어 화가들의 그림을 올리는 사이트인 것 같았어요. 니비언트 아트, 거기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자, 이번 건 좀 길었네요.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더니 우주차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